최근 경찰이 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악성 댓글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남성이 올린 게시물 수만 무려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게시물의 내용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참사는 조작됐다, 사기극이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결국 이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겪어온 또 다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구속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주장과 비방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게시물 수는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는 실제 참사 당시 사진과 이미지를 활용해 참사는 연출된 것이다,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다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게시물들이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사건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게시물 숫자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참사 자체로도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조작설과 음모론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역시 피해 유가족들이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각종 음모론이 등장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다양한 허위 정보가 퍼졌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불안과 분노가 큰 사건일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단순 사고로 받아들이기보다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주장이 반복적으로 유포될 경우 실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차 가해 범죄 수사과를 신설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물과 비방 행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번에 구속된 남성은 해당 조직 출범 이후 구속된 세 번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구속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유가족, 비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대형 참사와 관련된 음모론 유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속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어떻게 정립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현의 자유와 2차 가해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사회 이슈와 뉴스의 숨겨진 배경을 계속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